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남미자입니다. 네. 아마도 작년 한 해를 겪으시면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는 국제관계, 경제, 사회 등과 같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의 터에서 저희도 기후위기와 교육체제 전환 방향이라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 연구는 저와 김경미 선생님, 김종민 선생님, 윤상혁 선생님, 임수정 선생님, 정용주 선생님 이렇게 6명의 연구진이 작년 8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들을 담았습니다. 네. 오늘 공유할 내용은 크게는 5가지인데요.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는 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현황, 그리고 경기도 교사와 학생의 기후위기 인식,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교육적 전환 사례, 그리고 교육체제의 전환 방향과 조건 이렇게 5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주불능지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이 말은 한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2050년에는 미국의 31만 채 이상이 침수하게 되고 2090년에는 안전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인구가 20억 명에 달하게 되고요. 210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인적인 폭염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어떤 이 위험이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후 위기가 아주 실제적이고 피부로 위험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떤 이익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과 발전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신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과 발전은 좋은 거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노동과 자연을 착취해 왔고, 또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편리함이 곧 선이라는 인식도 생겼죠.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우리 삶에는 굉장한 편리함이 생겼는데요. 플라스틱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수록 또 진보할수록 문제는 지구 생태계라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유한하지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기술이 진보하고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그러니까 주체와 개체를 나누게 되고 생산과 소비를 구분하게 되면서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구라는 어떤 생태계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발전과 성장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위기를 인식하면서 학교 교육 환경 비상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계획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또 교육청은 그린 뉴딜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또 일각의 한편에서는 그린 뉴딜을 발표한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소 투자 사업을 하겠다고 또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위생과 방역이라는 이유로 일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했고 또 온라인 쇼핑 등의 배달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를 어느 한편으로는 심화시키는 문제도 낳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교육에도 그대로 있다고 보았는데요. 사진 2개를 보시면 아래 사진은 지난 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담론이 화두가 되었을 때의 미래교육 출범식의 사진인데요. 이때 내놓았던 슬로건이 초연결, 초지능화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이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이라는 슬로건을 또 자주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살아남으려면이라는 말은 생존의 위협이라는 의미보다는 미래 사회에서 좀 더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측면으로 좀 더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의 재생과 연계해서 지역 기반형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지리교과나 혹은 지구과학 교과, 환경교육, 환경교과 등의 교과 중심으로 개인적인 실천에 좀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있고요. 다만 작년부터 조금 더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교사와 그러니까 교육 주체들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었는데요. 보시면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기후 위기 대응 행동 경험을 가진 학생은 10% 미만입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은 10% 내외로 매우 적은 수치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이고 의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생과 교사 모두 이런 기후 위기 관련 교육에 대해서 참여 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진 기후 위기 관련 교육은 대부분의 개별 교과에서 강의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기후변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인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교사의 경우에 보시면 그리고 기후변화 행동의 사적 행동과 공적 행동을 구분했는데요. 사적 행동은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인적 실천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적 행동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낸다거나 청원을 한다거나 환경단체에 가입하거나와 같은 사회적 실천을 의미합니다. 교사의 경우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적 행동과 공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시면 기후변화를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는가와 생태 시민성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안타까운 점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수 경험이 그렇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교사의 기후변화 관련 연수가 좀 전면적으로 달라져야 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러니까 학생의 경우에 기후변화에 관련한 사적 행동과 공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관련한 지식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과 생태 시민성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행동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기후변화 관련 교육이 개별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 시민성과 기후변화 위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기후 위기를 실제적으로 위험으로 인식하면서 교육의 전환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연구에서 찾은 사례는 3가지 사례입니다. 은하수학교와 구름골마을과 하늘중학교 그리고 푸른고등학교 이 3사례인데요. 간단하게 사례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대안학교이고요. 일놀이 교육, 식이주의 자립 등을 강조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다만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1년에 4번 정도 자연 속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살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단순히 체험학습의 개념으로 자연 속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과 산과 들과 바다에 가서 살아보는 것, 다시 얘기하면 자연과 더불어서 자주적으로 사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 은하수학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서 혁신학교를 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당시에 혁신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을과의 관계였고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름골 마을이 에너지 자립 마을로 이제 시작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태교육 과정을 이렇게 강조하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었고요. 푸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연평화 상생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시작된 학교이고 생태주의적 철학을 토대로 건물 자체도 생태적으로 지어져 있고 주변 환경도 산과 들과 논과 밭으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은하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이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주요한 계기였고 하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와 마을공동체, 푸른고등학교에는 자연평화 상생이라는 학교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후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학교의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하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 세계의 탐욕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봤던 반면에 하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도심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있는 특징 때문에 자본주의 또 교육이 그것을 다루지 않는 것을 주요한 원인으로 다루고 있었고요. 푸른고등학교는 인간의 무감각을 원인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교육적 전환의 필요성에서는 세 사례에서 모두 생존의 위기 그리고 연대와 순환이라는 어떤 삶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들 세 사례에서 기후위기의 대응으로 교육의 전환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의 내용은 학교 급에 따라서 좀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은하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 학교급인 만큼 직접적인 경험과 표현 그리고 감각과 살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삶의 자립과 공생이라는 습을 몸으로 익히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하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융합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이 마을로 자기의 어떤 배움이 확장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푸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연평화 상생이라는 철학을 토대로 실제로 함께 살면서 어떤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본에 덜 의존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찾고 실천하는 것이 좀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등학교 급에서는 어떤 생태적 감수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고 중학교 학교급에서는 생태적 지혜를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급에서는 생태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체제의 전환 방향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육 체제의 방향은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저희 연구진은 연구진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의 토대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와 연결된 존재라는 공동 구성적인 존재라는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생태적인 사유가 가능하고 그와 같은 생태적인 사유를 통해서 생태적인 윤리, 다시 말하면 다른 존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생태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연결보다는 단절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생산과 소비,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고 이렇게 경계를 만드는 일들을 주로 해왔는데요. 우리의 존재가 각자의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토대로 어떤 윤리적인 책임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교육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체제의 전환을 위한 조건을 큰 틀에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식론적인 전환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식론적 전환에서 핵심적인 것은 주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다른 존재에게 의존할 때만 자립할 수 있다는 다른 존재에게 의존할 때에만 자립할 수 있다는 그런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런 수동성과 취약성의 존재임을 인식하는 토대 위에서 이렇게 함께 잘 사는 것, 모든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가 함께 잘 사는 것들을 꿈꿀 수 있다고 보았고요. 이런 인식의 전환 위에서 생태 시민성을 어떤 큰 우산으로 포괄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의 근대 문명이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는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공생이라는 감각과 윤리를 구체적인 교육 과정에 담음으로써 생태 시민성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로 담길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태와 노작이라는 두 축이 교육 체제 전환에서의 중요한 두 축이라고 보았는데요. 생태적 사유라는 것은 결국은 연결과 순환을 배운다는 것이고, 노작은 단순히 만들거나 만들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수동성과 취약성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태와 노작이라는 이 두 축을 통해서 자립과 순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다른 존재에 대한 책임감을 함께 갖게 되고, 그것이 곧 나의 어떤 생존이나 나의 삶과 연결되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기후 비상 행동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진입니다. 교육이 이런 청소년들의 어떤 외침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어떤 요청에 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학생들이,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 체제의 전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